딸깍 케이지문이 잠겼습니다. 도망갈 곳은 이제 없습니다. 95 독서 칠링 68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온님이 아무래도 일정도 있고 이제 저번 주에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번 주는 녹음이 조금 힘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혼자 이제 솔로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항상 솔로 녹음하면서 느끼는 건데, 오디오가 빌까 노심초사합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솔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원테이크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확실히. 혼자 이제 1시간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온님이 이제 그래도 이제 썸네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온님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라이트급에서는 고트로 이제 저스틴 게이지가 들어간다고 이제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뭐 제가 리뷰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만큼 좀 파격적이라면 파격적이었고, 그리고 무대가 무대인 만큼 이슈가 많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들 뇌리에 깊게 이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뭐 온님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딱히 뭐 이모저모를 할 거는 없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찰랑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희 이제 팟빵 들으시는 이제 찰랑님 애청자분 남겨주셨는데, 일단 제가 보통 답글을 굉장히 빨리 다는 편인데 이번에는 제가 댓글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진짜 정말 정말 죄송한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은 오늘 예비군이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군이 끝나가지고 때마침 이제 더워지는 것까지 제가 직통으로 맞아가지고 짬날 때 제가 답변을 드려야지. 그리고 답변을 드리면서 이제 이번 주 녹음이 올라간다는 공지 또한 이제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고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리고 제 부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부상 같은 경우는 낫고 있고요. 왠지 투기 종목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관절이나 그런 거 다치는 것도 많이 아프고, 이제 운동 못하는 게 속상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찰과상 같은 경우가 좀 크게 나면은 그게 조금 속상해요.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도 이제 걱정을 하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뭐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속상한데, 괜찮습니다. 아직 좀 이번에는 좀 크게 나긴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해야죠. 그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비군 갔다 오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기준 11시 56분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방 안에서 제가 오디오가 안 좋아질까 봐 선풍기를 껐거든요. 근데 11시 56분인데도 굉장히 후덥지근하네요. 95도석 같네요, 지금 완전히. 그래가지고 후덥지근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제가 후다닥 원테이크로 가면서 빨리 끊을 수 있도록 기원을 합니다. 보통 온님이 이제 뉴스거리를 많이 가져오시고 제가 리액션 하는 담당인데요. 제가 사실 좀 몇 가지 놓쳤던 뉴스들이 몇 가지 있었더라고요. 제 피드에도 떴고, 그리고 이제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봤던 것 같은데, 우리 우식이, 그리고 이제 우식이가 이제 크로스오버 매치를 한번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쇼츠로 먼저 뉴스를 접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풀 경기까지는 아닌데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긴 했거든요. 근데 우식이가 이제 크로스오버로 이제 킥복싱 헤비급 챔피언이랑 리코 페로번이라는 선수랑 했었는데, 이때 아마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리코 페로번이 다 이기는 순간이었는데, 이제 그 후반에 라운드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다운이 일어났었는데, 이거를 우식이 편을 약간 편파 판정이 있었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실히 이게 조금 제가 봐도 확실한 거는, 만약에 판정으로 갔으면 그 킥복싱 선수가 이겼다는 거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저는 복싱을 잘 룰도 잘 모르고 이제 점수 시스템도 사실 잘 모르는데,
아마 UFC가 그 복싱 기준에서 조금 점수 시스템을 가져온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저는 킥복싱 선수가 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마 논란이 됐던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카운트다운에 관한 이슈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제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은 나진 않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우식이가 다운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느리게 하면서 아니죠. 빠르게 하면서 벨이 울렸는데도 이제 우식이가 이긴 걸로 판정을 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역대급 편파 판정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복싱계에서는 편파 판정이 워낙에 라이트 팬인 저도 아는 정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협회와 심판과 그런 어, 이해관계라고 하죠.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예, 꽤 이슈가 됐었는데 저희가 그걸 못 다뤘네요. 예, 그리고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UFC 관련해서는 조금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얘기가 두 가지 정도 있고 하나는 좀 핫해요, 이슈가. 그래서 첫 번째 이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UFC 330이 이산 마카체프와 이안 게리 8월 15일에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이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달았고 이안 게리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좀 많이 달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슬람이 말을 했었던 거는 이안 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전 테이크다운 디펜스에 무색하게 더 테이크다운 위주로 운영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고요. 이안 게리 그리고 스타일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게 상성과 스타일적으로 굉장히 좋은 매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샤브캅과 이안 게리전을 기억하면, 물론 샤브캅이 이기긴 했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자면, 이안 게리가 굉장한 선방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샤브캅과 이슬람의 레슬링 스타일 자체가 어 완전히 다르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꽤나 다른 편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차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다음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토프리아가 이번에 UFC 250 프리덤 250을 하면서 이제 안아골절로 인해 가지고 2026년에는 복귀가 없다고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프의 복귀가 이제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어떤 모습으로 복귀할지 기대가 큽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리뷰하면서도 말을 하겠지만, 어, 많은 선수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연승을 이어가던 선수들이 한번 꼬꾸라지면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난항을 많이 겪어요. 특히나 이제 현 웰터급에서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현상이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토프가 아직은 굉장히 젊은 편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타일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돼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현 메타에서 이제 다게스탄 메타에서 조금 타격 메타로 넘어오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앙에 이제 토프가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잘 복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복귀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뉴스는 좀 핫한 뉴스인데 자비식 기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링컨. 러시아에서 온 아브라함 링컨. 많은 분들이 자빗을 기억할 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찬성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맥살로이가 약간 볼카nov스키가 직권에 있는 패더급에 올라오는 타이틀권 선수들을 다 쳐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자빗이 골카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번에 자비스 복귀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 아쉽게 생각했던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예, 자빗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길쭉 타격도 길쭉 타격인데 워낙에 올라오는 그 기세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것도 타이틀권에 거의 다 왔는데 예, 타이틀샷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나간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자빗이 이번에 이제 데누커랑 7월에 복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월이었나요? 7월이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무튼 다 데누커와의 복귀전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큰 편입니다. 이로써 UFC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웬만하면 원테이크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멈추게 되네요. 더워서 그런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담배 타임 좀 가지고
저는 가다듬고 UFC 프리덤 250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이제 UFC 프리덤 250,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특수했어요. 예, 아무래도 UFC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인 카드만 있는 경기들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군 있어가지고 경기를 못 봤는데 이번에 어 TVN에서 조금 송신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댓글창에 아주 그냥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 이번에 해킹 이슈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여론이 좋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이제 특이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들 모두 5경기 모두 이제 올 KO가 났었고요. 다섯 경기라고 했네요, 제가. 7경기인데. 근데 메인 카드 경기 모두 올 KO 경기가 나섰던 카드였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UFC가 노렸던 것 같아요. 매치업을 사실 그렇게 줬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저번 에피에서 쓴소리를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어요. KO도 화끈하게 많이 나온 경기들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선수들로 이제 밀집되어 있던 거는 사실인데 아무래도 이 매치업들 자체가 조금 음, 경쟁하는 스포츠로서는 좀 재미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었고 이제 경쟁하는 스포츠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NBA 파이널 볼 때 굉장히 재밌게 보잖아요. 비등비등한 선수들끼리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더 재밌게 본 유튜브 클립이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데 아마 한국이었나 아니면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 NBA 드림팀 그때 당시 이제 코비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리고 웨이드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르브론도 있었고 그리고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미국이 사실 NBA 지금은 어 다른 유럽 국가 선수들도 많이 날고 긴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일장이거든요, 농구. 그래서 다른 국가와 할 때 조폐는 그거를 보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좀 희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자국민들도 좀 그거에 대한 희열을 좀 느끼더라고요. 예, 분명히 이제 한국 팬들이 와 있는데 이제 NBA 스타들을 보는 직관하는 그 맛에 그 덩크 시원시원하게 때리는 그 맛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한 사유이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예, 저도 물론 재밌게 봤었고요. 그래서 그런 좀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좀 다른 이슈들도 많았건데 이거는 하나하나 경기 얘기하면서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2위 디에고 로페즈와 9위 스티브 가르시아의 경기였고요. 이번 경기 라운드 바이 라운드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르시아가 이제 로페즈의 그런 턱 주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타격을 인식을 했는지 1라운드부터 생각보다 공격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난타 교환에서 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히려 몰아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주면은 더 하나씩 더 넣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지만 언제든지 뒤를 뺄 수 있게 상체를 좀 숙여서 예전 콜비 코빙턴 같은 자세를 좀 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리치 어드밴티지와 이제 거리 감각을 조금 살려주면서 로페즈가 약간 거기서 좀 고전하는 모습을 제 눈에는 고전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는데 가르시아가 조금씩 조금씩 더 깊게 들어올 때 이제 잡아먹으려고 로페즈가 체크훅이나 엘보 그리고 이제 난타로 계속 빨아들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난타전에서도 가르시아가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서도 저는 이거 가르시아가 이거 잘하면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둘 다 이제 그래플링 같은 경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운영을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거리 감각이 좀 주가 되는 타격전을 이어가면은 이거 잘하면은 가르시아가 판정까지도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 2라운드로 넘어가서는 이제 비슷한 흐름에서 이제 가르시아가 애매한 거리에서 계속
할로에이시 타격을 쪼끔씩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타와 단타를 쪼끔씩 섞어 주면서 리듬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계속해서 흔들어 주는 타격을 바쁘게 찔러 넣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로페즈가 살짝 위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연타를 넣으면서 로페즈가 그걸 다 먹는데, 그 와중에 아까 1 라운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계속해서 넣어 주던 그런 반복 타격이 터져 버려 가지고 턱에, 그 반복 타격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반격이 먹혀서, 어떻게 보면 카운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카운터라 보기에는 조금 난타와 교환 그 사이 어디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턱에 정확히 꽂혀 버리면서 냅다 그냥 경기 양상이 뒤집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로페즈의 맷집이 더욱더 돋보였던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저번에 재앙 실바와 했었던 경기에서도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예, 재앙 실바도 이제 들어가다가 이제 로페즈가 잡아먹어 버린 케이스였고,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어, 맞아가면서, 그리고 턱을 주면서 경기를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개꿀잼, 개꿀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경기 보면서 이제 로페즈의 턱도 턱이지만, 저는 스티브 가르시아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보게 된, 그리고 제 뇌리에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선수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가르시아 선수의 다음 경기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경기 있는데요. 이제 보니칼과 칼 다커스. 이제 두 선수 모두 다 아무래도 언랭이지만, 이제 저번 에피소드 얘기했다시피 보니카를 조금 띄워주는 맛이죠. 아무래도. 예, 띄워주려고 좀 칼 다우 카우스? 다커스? TV에서는 다커스라고 해서 다커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띄워주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칼이 RDR전 이후에 좀 패배를 겪고 나서 저는 좀 통통 튀는 그 레슬러들 하는 그 타격이 있거든요. 멀리서 쭉 들어가는 그런 타격? 약간 따당식 타격이 있는데, 어, 정확히 얘기하면은 약간 아스피날이 하는 따당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콩콩이로 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저번 경기에서도 이제 아이디어전 이유죠. 저번 그 보니카 경기에서도 따당 타격을 들고 나와서 그 와중에 이제 하이킥까지 적중을 시키면서 보니칼이 조금 타격적인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콩콩이 하면서 둘이 들어가는 리듬이 섞이자마자 보니칼이 1라운드에 테이크다운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카일 다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가드 안에서 조금 뭔가를 계속 시도를 하려고 했었고, 보니카는 이제 압박 패스 비슷하게 엉덩이 쪽을 세우면서 스택 가드라고 하죠. 스택 가드라고 부르긴 힘든 게 이제 클로즈에서 엉덩이를 세워가지고, 예, 그래서 양쪽 다 조금 약간 교착 상태에 비슷하게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보니칼 같은 경우 조금씩 엘보라든가 이제 조금씩 카일이 약간 서브미션을 잡을 각을 조금 보기 시작할 때는 팔을 숨겨주고, 그리고 상체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타격을 넣어주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커스가 살짝 스트레이트 암락에서 암박, 그리고 오모플라타 각도 살짝 본 것 같은데, 워낙에 팔을 계속해서 붙어 있으니까 여의치가 않았던 걸로 저는 보였고요. 근데 사실 둘 다 별다른 진전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오심이 없었던 이제 제이슨 헐다 주심이 스탠딩으로 연결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백악관 경기라서 그런 거는 모르는데,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큰 교착 상태라고 판단은 안 했는데, 뭐 아무튼 이거는 사실 큰 논란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스탠딩 되자마자 예, 멀리서 폭발력으로 이제 밀고 들어가면서 그놈의 따당으로 보니칼이 다운을 시켜버렸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보니칼은 밥을 한 끼 더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니칼이 이제 타격으로 또 한 번 가져가면서 조금 MMA 선수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보니칼한테 기대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어 따당 타격도 전 좋고, 이제 본인이 섞어오는 타격도 굉장히 좋고, 하이킥 그리고 킥복싱적인 면모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레슬링을
MMA식 레슬링을 조금 섞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특히 이제 서브미션 같은 경우 이제 탑에서 움직이는 조금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특히 이제 가드에 갇혀 있는 모습 자체도 패스를 못 하고 있으니까 교착 상태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건데 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패스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맥구바라기 이제 맥구바라기 마이클 챈들러와 이제 브라질에서 온 맥구 루피의 경기가 있었고요. 어, 저는 저번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저희가 픽했던 거에 대한 그 얘기를 안 했었네요. 저희 마지막 경기들 두 개, 디에고 로페즈, 스티브 가르시아, 그리고 보니카가 카이 다커스 경기. 둘 다 저희도 디에고 로페즈의 승리를 점쳤고, 보니카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점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좀 변수가 있다면 이번 마이클 챈들러와 이제 루피 경기에서 저는 챈들러한테 한 표를 사실 주긴 했거든요. 제가 맥구바락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루피가 이제 맥구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맥구바라기가 그렇게 풀캠을 뛴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루피의 그런 그래플링에 대한 약점이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경기력이 좀 처참했어요. 마이클 챈들러가. 루피는 그냥 처음에는 약간 볼카와 함께 이제 시티킥복싱에서 연습을 한 거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음, 좀 먼저 빨아들이려는 것 같은 그리고 좀 침착하게 이어가려는 것 같은 그리고 거리를 딱 자기가 편한 거리에서 루피가 유지를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이클 챈들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안 그래도 안 좋은 체력 처음부터 너무나도 바쁜 레벨 체인지와 그리고 뭐 너무나도 바쁜 스텝을 계속 가져왔는데 어 굉장히 의미 없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싱글도 살짝 살짝 건드려 주는데 이게 뭔가 페이크인지 아니면은 약간 들어가다 만 건지 무슨 전략인지 사실 아리송한 모습을 살짝 보여줬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UFC에서는 전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좋게 그리고 명경기 제조기로 좀 기억되는 챈들러여가지고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런 전략도 이게 약간 애매한 전략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테이크다운을 의식하게 하는데 루피가 "이게 뭐지?" 하고 잽도 그냥 넌진 대로 맞기 시작하니까 '어 그래?' 이러면 원 하고 투를 딱 찔러 넣는데 그게 더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챈들러가 전략을 좀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레벨친 특유의 그 업다운 업다운 하는 그 테이크다운 보여주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근데 이런 업다운 업다운 하면서 이게 빗나가면서 약간 챈들러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빗나가지 않고 다 꽂히기 시작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생드니처럼 하라는 건 아닌데 차라리 압박을 해서 케이지에서 테이크다운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이제 해설분께서는 전략을 챈들러가 굉장히 잘 짜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예.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이게 전략이라고 보기도 조금 힘든 게 일단 한 게 없어 가지고 좀 어 이걸 전략으로 부르기도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루피가 계속 이제 1 넣고 2 넣고 이제 계속해서 찔러 넣기 시작하니까 챈들러가 이제 스탠딩에서도 약간 허걱대면서 좀 위기봉착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 데미지를 계속해서 챈들러가 이제 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예. 그래서 이게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1라운드 후반에 제대로 깊이 테이크다운 들어갔는데 이미 체력은 빠질 대로 빠졌고 이미 데미지는 정립할 때도 정립할 거였는지 좀 테이크다운이 반쪽짜리 테이크다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루피도 대응을 쉽게 했었고요. 예. 그래서 테이크다운 들어갔는데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때가 사실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라운드를 끝까지 이제 테이크다운을 가져가고 거기서 피니시까지는 뭐 내지 못해도 체력이라도 빠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막혀버리니까 도망가고 다시 질질 테이크다운 한 번 더 시작하고 다시 루피는 스탠딩을 해버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뚜까 패니까 챈들러 또 도망가고 약간 이거에 반복되다가 루피가 거기서 이제 해설분이 말씀하신 건지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는데 좀 간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얘를 어떻게 끝낼까?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번에도 약간 바비 그린을 KO 시켰던 그 킹 그린을 KO 시켰던 스피닝 힐킥을 가져왔고요. 돌려차기로 이제 끝내려고 한번 간을 잡다가 제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챈들러가 KO패로 지게 됐는데 이번에는 저는 보통 경기를 평가할 때 누가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를 하는데 음 챈들러가 못한 편에 조금 저는 속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UFC가 노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 제가 챈들러 픽했던 요소들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맥구 같은 스타일, 길쭉길쭉 타격, 카운터 노리는 타격, 그리고 변칙적인 킥게임 이런 거를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킥캐치라도 조금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나온 킥이 스피닝 킥이라서 그걸 캐치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예 멀리 있었으면은 뭐 바디 팁 아니면은 뭐 로우키어 차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경기 양상 자체는 이제 온님이 예상했던 것처럼 룹시가 그냥 뚝배는 양상으로 갔고 이러한 이유는 당연히 챈들러의 노세화가 한몫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챈들러는 이제 은퇴를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은퇴 피크 타임은 저번에 패디랑 했을 때가 피크 타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이후로 이제 챈들러를 약간 콜라우트하는 언랭 선수들도 많아졌고 하이랭커 선수들도 좀 많아진 케이스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맥그리거를 못 받고 가는 것보다 이번에 프리덤에서 좀 멋진 명경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경기도 그렇고 패디 경기도 그렇고 아마 은퇴 수순을 좀 밟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도 조금 변칙적인 타격가가 나오는데요.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챈들러와는 다르게 대응을 굉장히 그 전략을 굉장히 잘 짜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경기 션 오말리 대 에이만 자아비. 이번 경기는 모두 저도 그렇고 오님도 그렇고 셔노멀리의 승리를 점쳤고요. 정확한 이제 전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하비 쪽의 전략이 저는 더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셔노말리의 승리를 점치지만 자하비 선수의 승리를 원하긴 했어요. 모두가 약간 특출난 무언가를 가지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UFC에 있을 때 6위 랭커지만 약간 뭔가 조금씩 뭔가가 모자르고 뭔가가 평범한 게 A만 자비였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길 때도 큰 격차를 내주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예전 경기들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경기, 최근 경기들에서는 미묘한 차이로 항상 근소한 차이로 이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금 마음이 갔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물론 UFC에 있으면은 평범한 사람 절대 아니죠. 이제 탈 평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엘리트 선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UFC에 있는 그래서 B급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UFC 랭커에서는 조금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모습을 좀 대입하면서 약간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경기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전략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초반부터 이제 자비가 뭔가 앞손 패링을 이용을 하면서 굉장히 천천히 시작하고 오말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자비가 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오말리가 특수한 경우 중에 하나는 이제 아데사냐랑 비슷한 지점이죠.
아무래도 스위치, 그러니까 양발, 양손 다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소독스도 쓰고, 사우스포도 쓰고 하는데, 자하비가 이거를 매칭이라도 하듯이 탁탁 맞게 똑같이 모션을 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드도 딱 붙여주고, 잽으로 교환을 해주면서, 간혹 이제 모션을 크게 주면서 레그킥. 이게 아마 메인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셔노말리의 그 길이를 생각해서인지, 그래서 연타 타격보다는 그렇게 가드 딱 붙여주고, 그런 식으로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이 가드 게임에서 좀 흥미로웠던 게 예전에 제가 복싱을 이제 저는 약간 실제 경기보다는 그냥 유튜브로 좀 보는 걸 좀 선호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K1 한창 떴을 때 앤디 훅의 뭐였지? 그 네이버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 이제 그 가드나 아니면은 복싱 스타일을 좀 분석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앤디 훅의 종이 종합 격투기 카페였나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도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서 나왔던 그런 가드들이 좀 나와가지고 놀랐어요. 의외로 필리쉘도 쓰고 크로스 가드 그리고 하이 가드 이 세 개를 계속해서 변경하면서 자비가 그 변경하는 거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드가 안 뚫리니까 샤노말리가 바디를 좀 섞어주기 시작하는데 바디를 밀고 들어올 때는 필리쉐 그리고 아예 밀고 들어올 때는 하이 가드 그 몰릴 때는 크로스 가드로 변경을 해주더라고요. 예, 밀고 들어갈 때는 하이 가드. 그러니까 보통 레그킥이나 그런 거를 할 때 한 손을 롱가드처럼 이제 뻗어 있는 상태인데 하이 가드 상태에서 레그킥을 크게 모션 주면서 치고 잽을 넣어줄 때도 하이 가드로 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오마이리가 깊게 깊게 들어올 때는 크로스 가드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 이제 1라운드 후반에는 처음 이제 투랑 스위치 레프트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약간 가드에 좀 균열이 보이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도 저는 자하비가 굉장히 패링도 잘해주고 대응도 잘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라운드 당연히 샤노말리가 데미지 면에서는 앞서 나가는데 포인트적으로 봤을 때는 자하비도 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3라운드까지 갈 때 어떻게 적용을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2라운드 시작되면서 오말리가 멀리서 레인지를 잡아주고 맞춰서 슬슬 이제 거리를 잡으니까 0점이 되니까 연타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자하비가 여기서 또 커버링하면서 레그킥과 잽을 번갈아 쓰면서 자하비 또한 데미지를 적립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 눈에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셔노말리가 자꾸 몰아주고 이제 기세를 가져오고 데미지를 쌓아가니까 셔노말리 쪽에 좀 흐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제 눈에는 그래도 그 계속해서 쌓아준 킥이 정립이 아주 잘 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무게를 이제 앞발에 실어주고 있었고 오말리가 들어가면서 예, 그리고 직선 공격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들어가니까 어, 이게 커버링도 직선 공격 위주로 잘 커버를 해줬던 걸로 저는 보여가지고 유효타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비등비등하지 않았나? 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2라운드 후반에 데미지가 쌓였는지 그리고 가드를 좀 파악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거리를 좀 잡기 시작하면서 후반에 이제 오말리 공격들이 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말리가 KO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음, 좀 얼리 스타피지 얘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논란은 전혀 나오지 않았었고요. 사실 온라인 레딧에서 그 얘기가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약간 오말리가 근데 특이하게 약간 좀 멋지게 노룩으로 약간 돌아서는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얼리 스타피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음, 다시 그냥 계속 이어가도 오말리가 오히려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말리한테만 있는 이제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끝냈고요. 이로써 자하비가 조금 벽을 느끼는 부분인데 자하비 같은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어, 이번 메인 이벤트에서 얘기한 선수랑은 다르게 승패를 조금 연달하면서 겪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패배 또한 잘 극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달아한 패배를 겪은 선수 한 명 있었죠. 그리고 빠르게 올라오는 선수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매치업 자체가 조금 급하게 잡혔습니다. 뭐 사실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잡힌 경기죠. 헤비급 조시 오킷 그리고 데릭 루이스 경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시오키 선수의 승리 점쳤고 이제 오닝 같은 경우는 데릭 루이스 선수의 승리 점쳤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간단했죠. 이제 데릭 루이스의 몸 상태와 데릭 루이스의 의지 예, 한 표를 던졌고 마이클 챈들러와 비슷하게 아무래도 좀 저물어져가는 그한 시대를 조금 풍미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력에 대해서 저하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특히 이전 경기에서 와일드 아코스타랑 했었던 경기에서 거의 약간 공격할 의지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약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어, 한간에는 약간 내가 맞나?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데릭 루이즈가 이제 다운당하기 전에 이제 약간 아픈 모션을 취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연기인지 아닌지 데릭 루이즈가 워낙에 그 연기를 많이 보여주니까 저도 헷갈리고 심판도 헷갈리고 호kit도 약간 헷갈린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거는 그거였죠. 이제 1라운드에서 KO가 나오면은 무조건 데릭 루이스, 그리고 2라운드로 넘어가면은 조시 호킷의 승리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게 월드 워커스터전에서도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그냥 데릭 루이스가 별로 의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샌드백처럼 그냥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호키 같은 경우는 이제 헤비급과 다르게 좀, 어, 굉장히 스피디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약간 이게 제 눈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데릭 루이즈가 좀 느릿느릿하게 하니까 더 빨라 보였어요. 예, 약간 착시 효과가 조금 일어나면서, 어, 뭐, 데릭 루이스의 이제 투를 조금 의식하는 건지, 뒷손을 의식해가지고 요리조리 약간 더 몸을 과하게 피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더 체구가 작은 편이니까, 예, 그래서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음, 더 빠르다고 느꼈던 건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거 노트를 적었는데 뭐라고 적은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타격을 계속 이제 이어가면서 호킷이 이제 블래스터블로 더블을 해주면서 스택 가드에서 파운딩을 야무지게 넣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바로 약간 제가 생각한 스택 가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니칼은 클로즈 가드 안에서 일어난 상태였고, 그리고 훅킥 같은 경우는 스택 가드에서 파운딩 야무지 넣다가 사이드로 가고 안바까지 했는데 여기서 또 저희 시청자분들 물음표로 이어졌죠. 이거 안바 걸린 거 아니야? 약간 그러는데 계속 훅킥도 약간 온몸을 다 해가지고 이제 꺾어봤는데 약간 간지럽다는 듯이 약간 아들이 아버지한테 안바 거는 것처럼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나가려는 의지조차 사실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의 2라운드로 넘어가면서 데릭 루이즈는 그때 월드 아코스타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죠. 워킹 샌드백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싸울 의지조차 좀 없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에 관해서 좀 여론도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저는 약간 야, 마이클 챈들처럼 이제 은퇴할 시기다 라는 얘기 했었고 근데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데릭 루이스가 이제 이번 백악관 페이가 굉장히 짰다고 해요. 그리고 약간 진짜 싸울 의지가 없고 그냥 페이첵만 좀 받으러 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레딧에서도 좀 그러한 여론에 힘을 조금 실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에 관해서 약간 사르키안도 비슷한 언급을 했었고, 예. 그래서 이거 자세한 사정은 이제 데릭 루이스가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자기 향후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좀 확실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헤비급의 이제 데릭 루이스만큼 인기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 보니 데릭 루이스를 계속해서 쓰는 것 같은데 아무리 팬 페이버릿이긴 한데 전성기를 좀 많이 지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놔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개꿀잼 경기 하나 하고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헤비급이 개판인 이상. 예, 그래서
음, 이번 경기도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레이업 경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데릭 루이스의 레인 밸류에 비해서는 현 데릭 루이스는 사실 좀 떠먹여주는 게 없지 않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다음 두 경기는 이제 더 이상 떠먹여주는 경기가 아니라 진짜 컴페티티브 경쟁이 있었던 경기이긴 합니다. 어떠한가는 약간 토프리아 게이지전 같은 경우는 토프리아 띄우기 경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토프가 음 아름이랑 자꾸 안 해주니까 약간 그런 여론이 더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사실 게이지가 이번에 올라온 것도 원래는 패디가 올라와야 되려고 그런 플랜을 UFC가 짰던 건데 게이지가 패디를 잡아버리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서 조금 더 혼란스러운 이제 플래닝이 됐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나마 다른 언더카드들보다는 좀 컴페티티브한 경쟁이 좀 되는 경기들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이제 먼저 헤비급 잠정 타이틀전 헤비급의 페레이라 그리고 잠정 타이틀전 마니아 타이틀전만 3번 받은 그 남자 게으른 천재 시리간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저 온님도 그렇고 저도 시리간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저희가 점쳤던 이유는 사실 간단했죠. 그 페레이라의 스타일상 이제 밟았고 거리를 약간 딱 자기가 좋아하는 거리에서 아슬아슬하게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어, 때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스파링 영상들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약간 예술적인 그 슥박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칼릴 라운트전에서 나왔죠. 특히 이제 리치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들 통해서는 그런 거를 보여줬는데 그런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터지는 이제 레프트 훅 그리고 가끔씩 던져주는 하이킥 뭐 이런 것들이 잘 터져주면서 라이트 헤비나 이제 미들급에서는 이제 체격도 체격인지라 좀 압도적이라면 압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좀 무섭다면은 무섭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하지만 헤비급에 올라오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양상은 7일간 자체가 이제 그 타격적인 면모에서는 좀 많은 카운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흐물흐물한 그 타격 그리고 헤비급에서는 보기 드문 약간 아스피나 같은 그런 빠름이 아니라 좀 미들급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거든요. 약간 직선적으로 빠른 게 아니라 어 약간 미드급 선수가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시리간한테는 확실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그리고 특히 이제 헤비급에서 크니까 아무래도 리치와 체격 둘 다 동일한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페레이라가 그렇게 앞발 먹고 싸우는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경기 결과는 훨씬 셌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조금 그래도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페레이라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카프킥을 많이 들고 왔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리간도 고전을 조금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전혀 고전하지 않았어요. 전혀 고전하지 않은 게 페레이라가 아예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를 전혀 못 잡더라고요. 그 거리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냥 잽도 넣고 그리고 깊게 숙이면서 투 계속 넣어주면서 그리고 역으로 이제 페레이라가 반격을 하려고 하면은 워낙에 긴 투가 들어오니까 애매한 거리에서 그냥 피해버리는 간.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그냥 이제 시리간이 냅다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하니까 전진하면서 투, 그리고 원투로 스위치하면서 다시 전진 투 원투 하면서 다 맞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 그 페레이라가 약간 자신 있는 거리를 그냥 냅다 뚫고 들어오고 다시 없어져 버리니까 페레이라가 전혀 대응을 못 해주더라고요. 페레이라가 약간 쓱박을 한번 노리는 모습이 1라에서 보여줬는데 그것도 흐름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 논란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이제 간이 이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이제 맞춰주면서 이제 페레이라가 좀 위기에 봉착을 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제 클린치에서 멀어지니까 습관적인 약간 그 시리간의 오른손 잽, 그러니까 대응 잽이었는데 그게 약간 페레이라 사각에서 날라온 건 아닌데 그게 날라오는 거를
생각을 못 했는지 그 잽에서 맞고 바로 다운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좀 논란이 나왔던 게, 그리고 페레라도 좀 항의를 했던 게, 어 페레라가 다운되면서 시리간이 레슬링에 익숙한 건 안 익숙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스프롤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파운딩을 넣어줬는데 이 파운딩이 후두부를 가격했다. 그 심판은 그냥 넘어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이슈가 됐고, 그 유튜브에서도 좀 약간 다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페레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브딜한테 크게 항의를 했었고, 뭐 나중에 가서 항의한 거긴 하지만, 예, 근데 누가 봐도 약간 저는 여러 번의 후드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엘보로. 예.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리간이 고의성이 있었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저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뭐 백마운트에서 그런 후드부를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런 그 페레라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스프롤 상태에서 어떻게든 맞추려고 그렇게 만든 거라서, 음, 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그런 고의성 없이 들어가는 후두부 가격은 UFC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편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후두부가.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를 뭐 반칙패 이런 것도 아닌데, 저는 그래도 심판이 제지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어요. 저 심판이 그냥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경기의 승패와 다르게 그 정도 후두부 가격은 좀 선수 생명에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고려하면은 심판이 좀 말려야 되지 않았나, 아니면 제지를 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큰 논란이 없는 게 살짝은 의아하긴 하네요. 아무튼 파운딩 후드부에서 좀 맞고 일어난 이제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스탠딩 그로기 상태였고요. 어, 뭐 다시 중심을 잡으려고 이제 해봤지만 이미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은 상태여가지고 시리간이 거기서부터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넣어주면서 이제 KO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로써 저스틴 게이지만 가지고 있었던 그 잠정 타이틀 2회, 잠정 챔피언 2회의 기록이 시리간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토마스 피날과 이제 그 타이틀전 리매치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스피날이 언제 복귀할지 좀 의문점이 들긴 하고, 그 다시 재조명되는 이제 존스의 모습이 좀 재밌기도 하네요. 다음 경기는 제가 좀 뽕이 차오르는 경기입니다. 모두가 모두가 게이지를 의심했을 때 저도 살짝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확실치 않아가지고 이제 저번 에피 녹음을 먼저 들어봤는데 제가 한 2, 30%의 확률로 게이지를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게이지 그리고 트레버 휘트만, 특히 휘트만의 매직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들어맞았죠.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역배를 맞추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저번에 역배 맞췄던 게 이제 모두가 벨랄이 이긴다고 벨랄의 장기 집권 예상했어요. JDM을 제가 뽑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아마 처음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까지 큰 격차가 있는 경기에서 맞추게 된 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어, 안타깝게도 우리 토프의 첫 패배가 됐죠. 라이트급 챔피언 일리아 토프리아 대 라이트급 잠정 챔피언 저스틴 게이지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라운드 바이 라운드보다 전반적인 전략과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게이지의 팬으로서 좀 빠지게 됐던 계기가 이제 화끈한 스타일 그리고 난폭한 스타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 픽하부, 그러니까 하이가드를 유지를 하면서 포켓단에서 레그킥을 때려주면서, 그리고 특유의 그 라이트 오버핸드 그리고 레프트 훅, 이 콤보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여러 선수들과 난타전을 조금 즐기는 성향을 좀 보여줬는데, 커리어 후반에 가면 갈수록 특히 이제 최근 세네 경기
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제 잽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더티 복싱을 많이 사용하고, 롱가드, 보통 쓰던 이제 하이가드와 별개로 롱가드를 써주기 시작하는 좀 변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마 포이디의 경기에서 이제 통통 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이킥 KO를 이뤄냈던 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패디전에서 있었던 더티 복싱, 그리고 그 PGF전에서 보여줬던 이제 클린치 싸움. 그런 게 모두 골고루 약간 이루어지면서 토프리아를 잡게 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번에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게이지가 아무래도 하이킥 전략을 좀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님이 예상을 하셨죠? 만약에 게이 후이트만이라면 어떤 전략을 가져올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하이킥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잽도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하이킥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님 같은 경우는 약간 잽 게임을 좀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잽 게임에 아마 어 경기의 판도를 좀 바꾼 이유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조금 시간이 잽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게이 쪽으로 넘어오게 된 큰 계기는 아마 더티복싱을 좀 잽이랑 섞어주면서 이어가더라고요. 잽을 던져주는 척하면서 약간 어 그 클린치를 잡고, 이거를 칼라타이라고 하는데 좀 복싱에서는 클린치라고도 하죠. 예, 클린치를 하면서 이제 어퍼컷 그리고 투 이렇게 넣어주면서 센 펀치들을 그렇게 넣어주기 시작을 했었고요. 1라운드부터 이제 토프리아의 얼굴이 좀 망가지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하이킥도 사실 들고는 왔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는 토프리아의 가드 모두 막히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후반에 가면 갈수록 그 왔던 아나골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토프리아가 이제 어 후반에 가면서 이제 챔피언십 라운드인 4라운드에서 이제 끝나고 경기를 이어가지 못하겠다. 아나골절 때문에 라고 하면서 경기가 끝난 케이스인데, 여기서 좀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게 있었는데, 가로 밴디지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컷맨이 아닌 왜 코치인 휘트만, 트레버 휘트만이 밴디지를 해주고 있었냐. 그러니까 1차적인 이유고, 그리고 그 밴디지 모습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가로 밴디지를 했었다라는 이유가 되면서 석고 밴디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보통 국내에서는 잘 알려진 이제 황인수 선수 이슈와 비슷한 맥락의 이유죠. 이 밴디지 때문에 아나골절이 일어났고, 이런 아나골절 때문에 경기 양상이 좀 갈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해외에서는 의견이 좀 갈리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이제 게이지 밴디지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UFC가 이미 그런 규칙과 룰을 정해놓고, 그리고 트레버 위트만이 밴디지를 해주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협회 관계자가 보고 있었고, 그리고 밴데지 검사와 어, 글러브 검사 또한 협회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랑 해외랑 좀 여론이 갈리기 시작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보면서 어, 이런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 경기 양상 자체에 저는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물론 스톱이 아나골절 때문에 오기는 했지만, 예. 근데 저는 단순히 이제 석고 때문에 그렇게 맞춘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게 들어맞아가지고 그게 아나골절이 온 거지, 이게 석고라고 얘기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어요. 단순히 밴디지 차이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약간 석고 밴디징 하면서 기존에 예전 복싱에 있었던 이제 진짜 석고 밴디징 하면서 선수들한테 어, 거의 은퇴시켜버리는 수준의 부상을 입힌 케이스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거를 석고 밴디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경기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1라운드부터 이제 아나골절을 일으키면서 토프리아가 그 들어오는 타이밍 잽으로 계속해서 가져갔고요. 저는 중간중간에 좀 위험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 게이지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아, 이거 잘하면은 토프가 연타로 들어가서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게이지가 약간 롱가드와 잽을 잘 섞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깊숙하게 들어올 때는
아예 클린치로 싸워주거나 더티복싱을 이어가면서 레슬링까지 끌고 가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이건 완전히 저는 100% 전략적으로 다 들어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토프가 이제 레슬링으로 올라가 버리긴 했는데 중간에 차라리 그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차라리 예전 UFC처럼 가드로 약간 묶어놓는 뭐 가드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예전 UFC처럼 그렇게 훅 들어오는 선수는 그냥 아예 묶어버리는 게 사실 게이지 입장에서는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토프 시점에서 조금 다시 얘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은 토프가 계속해서 연타로 이어가야 되고 투를 계속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음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그 복싱 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기 시작하니까 답답했는지 계속 본인이 자신이 잘하는 그 연타 대신에 투를 계속해서 집어넣으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투를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잽에서 막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게이지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어, 더티 복싱을 섞어주면서 더 흐름을 못 가져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휘트만의 전략이 딱딱딱 들어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평가할 때 이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경기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확실히 게이지가 압도적으로 잘해서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얹자면은 이제 인간 승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기 좋게 남들이 이제 아무래도 패디를 올려주는 경기에서 패디를 잡고 그리고 이제 패디를 잡고 나서 토프리한테 다 진다, 형성상 진다라고 했을 때 예, 보기 좋게 이겨버렸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렇게 이제 토프를 밀어주던 사람들이 토프가 원래 예전부터 라이트급으로 올라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웰터급까지 그때 얘기를 했었죠. 3체급 석권을 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약간 게이지선에서 막힌다. 한 2년, 3년 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2년 전이었을 거예요. 1년 전이나. 예. 1, 2년 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 또한 이제, 이거 게이지선에서 막힐 텐데?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 게이지 자체도 포커스 안에 사는 걸 좋아하고 토프리아가 들어가면서 맞으면서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었고 예. 그런데 이제 토프를 찬양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또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게이지가 드디어 챔프를 몇 번이나 도전했는데 드디어 챔프를 단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강자들을 겪었죠. 하빗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사실 제일 처음 게이지가 눈에 들어왔던 건 이제 퍼거슨. 예, 이거는 오님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였는데요. 퍼거슨 때부터 굉장히 유심히 봤던 선수였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챔프를 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UFC 경기가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사실 군님이랑 아니죠. 온님이랑 얘기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온님이 돌아오면은 이제 게이지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 아무래도 지금 터프가 이제 이번 연도에 아웃된 시점에서 게이지 그리고 좀 노세가 진행된 시점에서 그리고 타이틀권이 애매모호한 시점에서 도대체 누구랑 붙을 것인가? 지금 이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이어지는 예, 올리베이라는 토프리한테 졌고 게이지는 맥살로웨한테 졌고 근데 그 맥사울러웨이를 올리베라가 잡아버렸죠. 그래서 이런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게이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온님이 복귀할 때쯤 되면은 그런 모습을 조금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도 이제 UFC 경기가 있는데요. 근데 아직 온님이랑 이제 그 녹음 일정이 상의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온님이랑 상의 후에 온님이 아마 팟빵, 유튜브 그런 플랫폼에 이제 저희 공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그 다음 넘버링 대회, 이제 맥그리거랑 이제 할로웨이 전에는 꼭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좀 향수를 일으키는 넘버링 대회이기 때문에 꼭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찰랑님?
죄송하다는 말씀, 댓글 못 남겨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번에는 꼭 제가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